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현안 사업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신규 사업 13개가 반영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주요 SOC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철도는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에 5,669억 원, 포항 울산 간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에 3,66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속도로는 상주 영덕 구간에 2,239억 원, 포항 울산 구간에 502억 원이 반영돼 내년에 모두 완공되고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에도 1,79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신규 사업이 13건이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에 16억 원, 국민안전로봇에 30억 원, 형상강 프로젝트에 32억 원 등입니다. 매년 신규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두세 건만 반영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많은 신규 사업들이 반영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방서강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 지원에 506억 원, 포항 영일만항 건설에 108억 원이 포함됐고 울릉 공항 건설에도 85억 원이 편성돼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방문에 관심을 끈 신라 왕궁복원과 황룡사 복원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정확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 주도의 투표가 11월 11일 실시됩니다. 원전 반대 주민들은 삭발에 이어 단식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주민 투표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전력 판매량이 IMF 사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 감소해 영덕에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반핵 단체의 주장이 나와서인지 집회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영덕 전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우리의 손으로 성공시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결의한다. 주민들은 방패장이 들어선 경주와 원전이 있는 전국 4개 자치단체가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지만 도로 몇 개 놓고 예산이 고갈돼 잘 산다고 할 수 없다며 차라리 대게와 복숭아, 송이 등 지역 특산물을 지키며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전 없이도 영덕은 더더욱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반대를 외치는 것입니다. 대책에는 한수원이 주민과 언론인들에게 공짜 관광과 외유를 시켜주고 있다고 폭로하고 물량 공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주민투표 결과 수용을, 영덕 군수에게는 투표 협조를, 국회의원 등 선출직 대표들에게는 원전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삭발까지 하며 주민투표 강행과 원전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앞으로 우리 영덕을 진짜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상여를 메고 군청으로 행진했으며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원전 반대 운동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울 원전 6호기가 제8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서 오늘 오전 8시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한울 6호기의 법정 검사와 원전 연료 교체, 설비 안전 점검 등 80여일간의 정비를 진행하고 11월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추자도 돌고래호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낚시 어선 이용이 많은 경북 동해안도 이런 참사로부터 결코 자유롭진 않은데요. 해경이 낚시 어선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신고와 지도기관이 이원화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출항하는 어선에 다가갑니다. 선생님 오늘 4분 나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승선원 변동은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그 구명동이라든지 이제 안전장비는 다 갖추고 계시죠? 구명조끼 4명이니까 4개. 이어 음주 측정을 한 뒤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와 레이더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출항이 이루어집니다. 돌고래호 사고 이후 진행 중인 해경의 낚시 어선 특별 점검입니다. 낚시 여선이 출항할 때는 승선원 일치 여부와 정원 초과 및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선내에 비치된 구명조끼, 구명보안,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영업 중인 낚시배는 포항 44척, 경주 28척, 울진 30척, 영덕 8척 등 모두 109척으로 올 들어 7만여 명이 승선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단속 건수는 정원초가 2건과 구명동이 미착용 1건에 불과합니다. 파도가 높은 동해안의 특성상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낚시 어선 관리가 이원화돼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어선은 소재지 시군의 안전성 검사 확인서와 선적 증서 등만 제출하면 낚시꾼들을 태워 출항할 수 있는 반면 지도 관리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낚싯배 대형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운영업자와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흑색 선전과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날조된 음해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사실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작태들을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반기에 도청 이전이 예정돼 있어서 행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경상북도의 건의를 국회가 받아들인 건데요. 정작 도청 이전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홍석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경상북도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보낸 건의문입니다. 개도 이래 최대 역사인 도청 이전과 국제행사가 10월과 11월에 예정된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는 도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16개 상임위원회 모두 국감 대상기관에서 경상북도를 제외했습니다. 작년에도 국감을 받지 않은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감의 칼날을 피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감 제외의 배경이 됐던 11월 도청 이전은 정작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정확한 일정조차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도청과 함께 국감을 받던 경북경찰청도 올해 국감에서 빠지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오는 14일 국회 교문위의 국감이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은 18일 법사위 국감이, 대구국세청과 노동청은 추석을 전후로 지역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등 감사 일정이 확정된 지역 행정기관들은 이번 주부터 국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국시도지사는 오늘 인천에서 제32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 정책을 위한 자치 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성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지방 분권 개헌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은 18억 3천만 원으로 지난 2012년 8억 5천여만 원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85건으로 지난 2012년 103건에 비해 감소했지만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보건소뿐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 기간은 병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보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집 근처 보건소에서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한꺼번에 보건소로 사람이 몰리고 접종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부대 행사로 경주 시가지에서도 오는 13일까지 시가지 종합예술제가 열립니다. 이번 예술제는 한국예총 경주지회가 주관하며 오늘 저녁 7시 경주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경주연극협회 선녀와 나무꾼이 공연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무용협회 한국무용공연인 꽃을 꺾어드리오와 경주음악협회 목관 사중주와 성악 공연도 내일과 모레 잇따라 펼쳐집니다. 포스코 ICT는 B&F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발전소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회사는 LNG나 석탄 화력 발전, 신재생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수집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최적의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 유지 보수 측면에서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수입 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도 계속 발효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햇살이 포근하고 바람이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25도 선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날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경주가 15도, 포항은 19도로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아타우가 동해상에 진입하면서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내륙 지방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상에서는 파도의 높이 최대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내일 소멸하면서 특보도 전면 해제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비가 오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3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분쯤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서경주역 부근에서 선로 전환기 오작동으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가 서서히 멈추면서 승객 28명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로에서 서경주역까지 300여 미터를 걸어 나오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가 선로 전환기 이상으로 정상 철로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현대제철에 방문해 지난 7월 MOU 체결에 따른 정비공사 진행 상황을 듣고 생산 정비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또 근로자 대표가 건의한 현대제철 사원 아파트 앞 통근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 이달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지난 7월 포항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특수강 설비 등 2,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기술지 공무원들은 오늘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창조도시 조기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토목과 건축, 환경, 산림 분야에 걸쳐 참석한 300여 명은 창조도시 건설에 앞장서기로 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산 절감,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 그리고 품위 유지에 노력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